중국이 또 해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즈는 통제 불능된 중국 위성 추진체의 일부가 지구로 떨어진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사건은 지난 27일 중국이 화성 탐사 등 우주굴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창정 5호 운반 로켓 발사부터 시작하는데요. 일명 뚱보 5호로도 불리는 이 로켓은 중국 역사상 최대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 추진체만 22톤 정도로 보고 있죠. 중국은 창정 5B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잘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문제는 22톤이 넘는 추진체가 통제 불능이 되어 지구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창정 5B는 300km 상공에서 시속 27,600km 속도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요. 이는 마하 23 정도이며 90분에 한 바퀴씩 지구 둘레를 돌고 하루에 지구 16바퀴 이상 돌 수 있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심각한 것은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창정 5B의 고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 조만간 지구에 재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영국 가디언즈는 통제 불능된 창정 5B의 예상 추락 지점을 보도하였는데요. 가디언즈는 현재 궤도로 볼 때 북반구에서는 미국의 뉴욕, 스페인의 마드리드, 중국의 베이징이고 남반구에서는 칠레 남부와 뉴질랜드의 웰링턴에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창정 5B가 지구 중력에 의해 가속되면 착륙 지점은 쉽게 바뀔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상 위치인 마드리드와 뉴욕 사이에 선을 그어보면 비슷한 위도의 한반도 또한 걸쳐 있습니다. 만약 베이징 쪽으로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떨어지던 추진체가 편서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베이징의 바로 옆인 한반도가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주 작은 파편이라도 우주에서부터 떨어져 우리의 머리에 맞게 되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 남부 타밀나두의 한 사립대학 내에서 폭발 사고가 났었는데요. 이로 인해 사립대학에서 버스 운전을 하는 한 남성이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습니다. 그 버스 운전기사를 죽음으로 몬 것은 다름 아닌 고작 11g 무게의 운석 한 조각이었습니다. 또한 무게가 11g밖에 안 되는 운석이 떨어진 자리에는 깊이 150가량의 구덩이가 생길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1g밖에 안 되는 운석이 이 정도인데 22톤의 추진체가 지상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도 힘든데요. 전문가들은 동체 대부분이 지구의 대기와 만나타겠지만 추진체의 덩치가 크다 보니 파편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22톤 추진체의 예상 추락 시간을 이번 주 주말로 보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남북이 30도에서 40도에 사는 지구촌 사람들은 공포의 주말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주말에 외출하실 때 떨어지는 파편에 대비해 안전모 또는 방탄 헬멧을 꼭 착용하시고 외출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중국은 로켓을 쏘면 안 되는 국가입니다.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2011년에 쏘아올린 하늘의 궁전이라는 뜻의 텐궁 1호가 그것입니다. 중국을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 우주정거장 발사국 반열에 오르게 했던 텐궁 1호는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하는 도중 기계적 고장과 기술적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텐궁 1호는 2016년 9월부터 통제 불능 상태에 돌입하여 지구의 궤도를 돌며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텐궁 1호는 길이 10.4m, 최대 직경 3.35m, 무게 8.5톤으로 구성된 대형 비행체인 만큼 낙하 도중 분리된 파편이 대기 중에서 미처 다 타지 않고 지구 표면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낙하가 예상되는 범위 내의 국가들은 경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다행히 2018년 4월 2일 지구 대기권에 진입해 파편 대부분이 소멸했으며 남태평양 중부의 타히티 섬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에 일부 잔해가 낙하해 인명과 재산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운이 좋아 아무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우주에서 대형 비행체가 떨어지는 것은 항공우주업계의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로 꼽습니다. 이 일로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나단 맥도웰 박사는 실제로 위험은 작지만 그렇게 큰 물체가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게 오늘날 국제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준이라고 말했는데요. 미국의 유명 뉴스 방송 CNN은 이 추락 사고에 대해 중국의 우주굴기 상징이었던 텐궁 1호가 지구로 떨어지면 우주 초강대국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대담한 추진력에 오점을 찍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창정 5B 발사 당시에도 세계 곳곳에 민폐를 끼쳤습니다. 지난해 5월 중국은 유인 우주선을 발사한 후 다른 로켓 추진체가 지구에 진입했을 때도 통제 불능 상태로 지구에 떨어졌습니다. 당시 타고 남은 금속 파편 일부가 코트디부아르 시가지에 떨어져 일부 건물이 손상됐습니다. 진짜 그렇게 사람이 많은 코트디부아르 시가지에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하늘이 도운 일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중국은 같은 실수를 반복했고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창정호비 소식이 다시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인터뷰를 가지며 조나단 맥도웰 박사는 창정호비의 파편이 떨어지는 건 작은 비행기가 추락해 반경 160km 범위로 흩어지는 것과 맞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부족한 기술력으로 국제사회의 우주굴기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힘을 과시하려고만 하고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중국의 입장에 조나단 맥도웰 박사는 보통 10톤이 넘는 물체는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추락하게 두지 않는데 창정호비는 22톤에 달한다며 중국 측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소홀하다고 무책임한 중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안 그래도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는 우주 비행체 추락 사고가 뉴욕에서 일어난다면 최악 중의 최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협에서 미국과 중국이 누가 먼저 선빵을 때릴까 하고 있는 와중에 만약 22톤의 추진체가 예상 추락 위치 중 하나인 뉴욕에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미중 간 화력 전쟁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우주 쓰레기가 어디에 떨어지는가에 따라 중국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정확한 위치를 추락하기 6시간 전에는 돼야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중국 사람 중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도 있는데요. 중국의 트위터인 웨이보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웨이보 공식 계정에 중국이 창정호비 발사에 성공한 사진과 인도에서 코로나19 희생자들의 시신을 화장하고 있는 사진이 나란히 게시됐습니다. 사진 설명엔 중국 불피우기 대 인도 불피우기라는 글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 영국 BBC는 해당 게시글이 중국 공산당의 최고 법집행기관인 중앙정치법률위원회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는 현재 1일 코로나 확진자가 40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밖의 공기마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염돼 양공호흡기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산소통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 인도의 VIP 또는 엄청난 부자 말고는 구할 수 없어 사회 취약계층은 그마저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가 산을 쌓았고 화장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어 현재 화장터에는 불이 꺼지질 않고 있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죠. 인도의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인도의 심각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해당 게시물은 시 주석이 인도의 메시지를 보낸 지 하루 만에 등장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계정은 중국 웨이보상에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어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해당 게시글을 읽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게시글의 비판 여론이 들끓자 중국 공산당 웨이보 공식 계정 관리자는 해당 글을 즉시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네티즌들은 삭제된 원본을 캡처한 뒤 게시물을 널리 공유했습니다. 공유되어 퍼진 게시글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다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인도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돼. 남을 깎아내리면서 관용을 주장하는 사람이랑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라. 사람 노릇하기가 귀찮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중국 인터넷 이용자들은 부적절한 글에 중국은 인도의 상황에 동정을 가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아무리 중화 사상이 좋고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고 있어도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것은 그들의 도덕관념에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중국 네티즌들의 분노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비판 여론이 세계로 뻗어갈 것을 우려해 중국 공산당은 급하게 관영 매체를 통해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요. 중국의 관영 매체 환구15 후시진 편집장은 이번 기회에 인도주의의 현수막을 높이 들고 인도의 동정을 표함으로써 중국 사회의 위치를 도덕적 고지에 확고히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공식 웨이보 계정 관리자가 단독으로 한 일로 꾸몄습니다. 현재 중국 내부에서는 고공포물이라는 놀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높은 고층 건물 위에서 장난으로 물건을 던지는 것이죠. 아래에 사람이 있던 없던 상관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고 있어 중국 내에서는 도시병이라는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공포물 장난 때문에 심각한 사상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로켓에 관련된 사건도 이런 중국의 현상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런 중국의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일부 사람들이 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진 않나 생각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